자, 인천 중산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여러 나라의 등장에서 배운 고구려가 이제 삼국시대에 맞아서 세 개의 나라로 압축될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선생님이 PPT에 보면은 만주발 반달려라 광개토대왕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광개토대왕의 모습이 보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접하고 있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좀 많이 유명하지.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업적뿐만 아니라 태조왕, 장수왕의 업적까지 살펴보면서 고구려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에는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다. 자, 이거 OX? X죠, 그쵸? 고구려에는 민며느리제가 아니라 바로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민며느리제는 어디 거였지? 그치, 옥저였지. 고구려의 약탈로부터 어떤 지키기 위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동무 앞글자 따서 오죠. 자,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천 행사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탄생한 우리 역사의 시작 고조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고조선이 한나라에게 멸망하고 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등 우리 한반도 근처에 있었던 여러 나라가 어떻게 등장하였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삼국시대. 우리 많이 들어봤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고구려, 부여, 옥저, 동해, 삼한, 이러한 여러 나라가 등장했는데, 이 여러 나라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게 흡수되면서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제 삼국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 우선 프린트 아래쪽에 보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구려의 성장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주몽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조왕을 거쳐서 이렇게 고국원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까지 이어지면서 점차 성장하는 고구려의 모습을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자, 위에 침입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주춤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거치면서 점차 성장하는 고구려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고구려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몽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 나라의 등장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졸본이라는 지역에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주몽이 하게 되죠. 기억나지? 부여에서 건너온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 이거 기억할 겁니다. 자, 주몽이 죽고 나서 이후에 국내성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 표시를 해볼게요. 아이고, 잠시. 여기 지금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요 지역, 요 졸본 지역, 여기가 처음에 주몽이 건국을 한 곳이고요. 그 이후에 주몽이 죽고 나서 다시 여기 국내성, 우리 지금 한반도 거의 근처까지 왔지. 그래서 국내성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천도라는 것은 수도를 옮긴다 라는 뜻이야. 자, 이제 수도가 국내성이고 그 이후에 주몽 이후에 국가의 성장 토대를 마련한 왕이 바로 태조왕입니다. 태조왕. 자, 이 태조왕은 우선 첫 번째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영토를 어디를 정복하면서 확장하냐면 바로 옥저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우리 옥저 배웠지, 그치? 자, 이 지도에서 고구려가 옥저를 공격하면서 태조왕 시기에 완벽하게 옥저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자, 볼게요. 이때 당시에 태조왕 시기에 게르부 고씨의 왕위 세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볼게요.
자, 프린트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초기 고구려는 오부 연맹 국가로서 왕위도 고씨가 아닌 다른 부의 성씨가 이어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부 연맹 국가 이거 기억나지? 다른 부의 성씨가, 그러니까 게르부가 아니더라도 해씨나 뭐 다른 성씨가 왕위를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조왕 이후에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어 나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다양한 성씨가 왕위를 돌려가면서 하다 보면은 왕권이 강할 수가 없겠지. 왜냐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니까. 다만 태조왕부터는 게르부 고씨가 정확하게 왕위를 계속해서 세습해 나가면서 왕권이 안정되고 왕권이 강화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태조왕의 업적 두 가지, 옥저를 정복했고요.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요 게르부도 오부 중에 하나야. 고구려가 귀족이 힘을 합쳐서 건국한 연맹 국가였지. 이 연맹 국가가 연맹 국가를 수립한 귀족 오부 중에 하나인 게르부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업적이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왕위 상속이 이제 형제, 그러니까 즉 형제끼리도 상속이 가능했었거든. 근데 이제는 형제가 아니라 부자 상속, 즉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상속이 되는 식으로 변화를 해 나갑니다. 이것도 왕권이 강화될 수 있겠지. 왜냐면 형제가 상속되다 보면은 형제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동생이 언제든지 왕인 형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왕위 계승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부자 상속 같은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기 때문에 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뭐 그런 일은 드물게 일어나는 거니까 보다 왕권이 안정적으로 계승이 되고 이에 따라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의 왕위 계보의 방식을 변화를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는 다양한 성씨가 왕위를 계상했었지. 근데 태조왕이 집권함에 따라 게르부 고씨, 오부 중에 하나인 게르부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태조왕 이후에 왕위가 부자 상속되면서 왕권이 점차 강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렇게 성장하던 고구려가 한번 위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중국의 위가 침략함으로써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첫 번째 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위초고 이렇게 삼국시대, 이제 중국에도 삼국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유명한 소설 삼국지가 바로 이 위초고, 요 삼국시대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잖아, 그치? 자, 이때 당시에 중국에 위나라가 있었는데 이 위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면서 실제로 수도가 함락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이었던 것은 중국이 이때 당시에 5호 16국 시대로서 분열이 돼요. 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자, 지도를 볼게요. 자, 이 지도를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5호 16국이란 게 뭐냐면 5호 16국 5개 5호 5개의 오랑캐 5호가 16개의 국가를 세우는 그런 시기가 5호 16국이야. 다시 한번 5개의 오랑캐가 여기서 5호야. 5호는 5개의 오랑캐, 그 다음 16국은 5개의 오랑캐가 16개 국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즉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고 서로 싸우고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 그 틈을 타서 고구려는 다시 국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 왜냐하면 중국은 지네들끼리 싸우기도 바빴거든. 자, 이렇게 국력이 회복되는 와중에 또다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프를 보면 지금 위의 침입 이후에 5호 16국으로 분열되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지.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회복을 하는 와중에,
자, 고국 원왕의 전사를 통해서 고국 원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PPT 볼게요. 고국 원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고국 원왕이 백제와의 전투를 통해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고국 원왕을 죽인 왕이 누구냐면 백제의 왕인 근초고 왕인데, 이 근초고 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고국 원왕, 즉 왕이 백제와의 전투를 통해서 전사함에 따라 큰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잖아, 그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위기의 고구려를 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소수리망입니다. 이렇게 고국 원왕 사후에 고구려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바로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 자, 이 소수리망이 어떻게 고구려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렸냐면 첫 번째, 태학을 설립했습니다. 태학. 그래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교육기관이라고 오른쪽 단어 정리 칸에 있고요. 그래서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보급했고요. 인재를 양성했고 율령을 반포했어. 자, 율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형벌 또는 행정과 관련된 국가의 법률을 율령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의 질서를 다잡았다는 거지. 율령 반포를 통해 법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기의 고구려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국가 대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종교가 뭐냐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종교를 불교로 잡았고, 이 불교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리망의 업적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되었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소수리망 이후에 소수리망이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 이제 영토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이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해서요, 지금의 한강 이북의 차지를 하게 됩니다. 한강 북쪽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후연이라는 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요동을 확보하게 됩니다. 요동 지방을. 자, 요동 지방이 어디냐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후연이라고 가리키는 여기 마우스 보이죠? 여기 보면은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이 이렇게 지금 보이죠? 마우스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어. 후연 근처로. 이 강이 바로 요하강이야. 요하강. 이 요하강의 동쪽, 지금 선생님 마우스로 보이고 있는 요쪽이 동쪽이고요, 여기가 요서야. 즉 여기서 지금 후연을 공격하여서 요동을 확보했다는 것은 바로 이 요하강이 동쪽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후연을 공격함으로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백제를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한 것도 보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때 광개토 대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신라를 구원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걸 살펴보면 이런 느낌이야. 이때 당시에 신라 금관가의 왜가 있었는데 이 일본 쪽에서 신라를 그때 당시에 왜군들이 괴롭히고 있었어. 그래서 일본이 신라를 침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라는 광개토 대왕님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치게 되고 광개토 대왕이 직접 다가왔어요. 그래서 신라 왜군을 격파하였고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웃긴 게 뭐냐면 이 왜군들이 어디로 도망쳤냐면, 자 보세요, 금관가요로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자, 여기서 광개토 대왕 멈출 수가 없죠. 군사를 보내가지고 자, 이렇게 도망친 왜군들을 다시 한번 쫓아가서 파괴시키는 와중에 금관가야까지 같이 공격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금관가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이없고 슬픈 상황이 이어지는 거지.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군들 때문에,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 왜군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까지 공격하면서 금관가야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 금관가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가야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우리가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호도 사용했어요. 그 연호의 이름이 바로 영락입니다. 영락. 자, 영락이란 연호를 썼는데, 연호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간 멈추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다려줄게. 자, 읽어보세요. 연호 읽어보세요. 자, 다 읽었죠? 자, 연호를 보면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독자적인 연호, 즉 중국의 연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에서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고구려, 그러니까 뭐 광개토 대왕이 집권한 시기를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걸 기준연으로 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것은 그 고구려 세계관이 독자적이다. 즉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천하를 다스리겠다.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살펴볼 수 있는 거야. 우리 고구려가 최고야. 우리는 우리 연호를 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됐죠? 자, 다음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수왕 같은 경우는 우선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우리 기억나지? 주몽이 졸본에다가 수도를 지었고요. 그 이후에 사후에 주몽이 죽고 나서 국내성으로 옮겼고, 그 국내성으로 옮긴 것이 장수왕 때 이르러서 평양으로까지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가 있겠지? 이때 당시에 장수왕이 펼친 영토 확장 정책은 바로 남진 정책입니다. 남진 정책.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진 정책, 여기 보면은 국내성이었다가 평양성으로 천도하면서 남진 정책이 뭐냐면 남쪽으로 전진하는 정책을 남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평양성으로 옮김에 따라 남진 정책을 추구했고, 실제로 그때 당시 백제의 수도인 한성,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서울이지, 이 한성 지역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도망쳐야 됐습니다. 천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 이 천도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테니까 이번 시간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고 남진 정책을 펼침에 따라 백제는 수도를 잃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당시에 장수왕의 또 외교 정책이 되게 신기한데, 자, 어떤 중국에 있는 국가라고 해서 적대적으로만 대한 거 아니야. 싸우자 이렇게만 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그걸 우리가 다원적 국제 질서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다원적 국제 질서. 여기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외교 정책을 펼쳐. 우선 백제와 신라에는 남진 정책으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중국의 유연, 북이 남조와는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마련함에 따라 고구려는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죠? 즉 하나의 방식으로 국가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했다는 거야. 중국이라고 해서 싸우지 않고, 또 백제 신라를 공격하면서 남쪽으로는 확장을 요구하면서 중국과는 좀 어느 정도 외교를 통해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이걸 다원적 국제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견제하고 공존한 거니까. 다원이라는 게 유연도 인정해주고 북위도 인정해주고 남조도 인정해주고 고구려도 서로 인정을 받으면서 다원, 다양한 핵심으로 살아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한 고구려는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고구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표방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다원적 국제질서를 통해서 고구려는
다양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됐어. 다양한 천하 중에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고구려가 세계 중심이라는 독자적인 천하관이 표방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읽어볼게요. 고구려는 충주 고구려비에서 신라를 동쪽의 오랑캐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고구려는 중심이고 신라랑 백제 너희는 오랑캐야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즉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그런 천하의 중심이라는 그런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지도도 있었고 그래프도 있었고 단어 설명도 있었고 굉장히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한 20분 정도 됐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범위 좀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몽, 태조왕, 그 다음에 고국원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요 6명의 왕에 대해서 각각 어떤 업적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가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정리하면서 수업에 복습에 임하면은 아마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질문해 주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안녕.